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할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특히 그냥 알아야 될 내용만 딱 얘기하자라고 하면 몇 줄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좀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곱씹어 보다 보면은 이게 좀 내용은 많진 않지만 의미를 좀 설명을 하는데 집중을 할 것 같고요. 디터미넌트 구하는 거는 괜찮은가요? 디터미넌트 구하기나 한번 좀 해볼까요? 디터미넌트 구하기. 한 3x3짜리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해볼까요? 요거 한번 디터미넌트 구해보실래요? 어느 행, 어느 열로 잡아도 상관없죠. 해볼까요? 좀만 더 있다 할게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을 일단 잡아볼게요. 첫 번째 행을 잡으면은 뭔가를 3번 계산을 해서 더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자리에 부호는 플러스 1이고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값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요줄을 제외하고 남은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1이죠. 그거를 똑같이 3번을 반복을 하면은 이번에 부호는 마이너스 1, 그 자리에 값은 2고 여기에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 1, 1 여기랑 여기를 제외하니까 여기랑 여기가 남는 거죠. 요거의 디터미넌트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부호는 플러스 1, 그 자리에 값은 1이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1 요게 되겠네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맨 앞에 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해서 2 맞나요? 2 나오셨나요? 다른 줄도 한번 잡아볼게요. 그 사정각이 마지막쯤에 그런 얘기를 했죠. 어차피 잡을 거 0이 많은 자리를 잡으면은 좀 유리하다. 이 자리를 한번 잡아볼까요? 2행. 그러면은 첫 번째 부호가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하죠. 여기가 2행 1열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 자리에 값을 이렇게 넣어야 되고 여기 제외한 나머지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니까 1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자리 구할 필요 없죠. 0이니까요. 세 번째 자리 또 부호는 이거고 값은 얘고 여기랑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행렬의 디터미넌트니까 마이너스 1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 더하기 1 해서 2 나오겠네요.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됩니다. 디터미넌트도 그렇고 이제 오늘 하게 될 이 인버스 매트릭스 시오렘도 그렇고
n by n의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행과 열이 다른 그런 뭐 이렇게 길쭉하거나 이렇게 기다란 행렬 그거는 잠깐 배제하고 디터미넌트랑 인버스 매트릭스의 인버스에 대한 얘기는 일단 전적으로 정사각행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그럼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여러분 함수라고 하면은 옛날에 막 이런 거 배워요. 뭐 함수란 뭐냐? 이렇게 어떤 기계 뭘 넣으면 뭐가 나오는 뭐 자판기 같은 게 있어서 여기에 어떤 숫자를 넣으면은 여기에 뿅 결과물이 나오는데 뭐 어떤 값을 넣었을 때는 뭐가 나오고 뭐를 넣었을 때는 뭐가 나오고 뭘 넣었을 땐 뭐가 나오는데 이게 꼭 어떤 뭐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라고 하면은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되죠.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그 규칙이 뭐든 간에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면은 항상 1을 넣으면 0만 나와야 되고 2를 넣으면 항상 3이 나오고 3을 넣으면 5만 나오면 돼요. 여기 사이에 규칙 같은 건 사실 필요 없어요. 네, 항상 뭘 넣든 간에 일정하게 나오면 된다. 그리고 딱 뭐 중복으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어떤 하나의 값이 나오면 되죠. 그래서 보통 함수를 어떤 이런 자판기로 맨 처음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만약에 함수의 입력을 여기다가 그리고 함수의 가능한 출력을 여기다 그렸을 때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라고 하면은 1, 2, 3에 대해서 0, 3, 5라는 값이 각각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다. 이러면 함수가 될 수 있죠. 요거 함수죠. 함수의 예가 되죠.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고 2 넣었을 때 3, 3 넣었을 때 5. 딱 그때 그 값이 항상 일정하게 뭐 규칙이 뭔진 몰라도 일정하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이게 각각 이렇게 다른 값에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중복된 값에 맞기도 하죠. 그러니까 입력이 달라졌는데 같은 출력이 나오는 경우도 가능은 하죠. 다만 안 되는 경우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의 값이 두 개로 가는 이런 거는 일어나면 안 되죠. 무조건 하나의 입력은 하나의 출력에 가서 갖다 맞아야지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역함수도 사실은 함수는 함수예요. 함수는 함수인데 어떤 주어진 함수를 거꾸로 가는 함수죠. 어떤 주어진 함수를 거꾸로 가려는 함수예요. 이렇게 인풋이랑 아웃풋을 각각 x, y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방향으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1로 가는 걸 f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f1은 4, f2는 5, f3은 6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에 대해서 우리가 역함수라는 걸 하나 찾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반대로 넣으면은 얘가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얘도 결과를 넣으면 입력이 나오는 거. 결과를 넣으면 입력이 나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던 이 함수에다가 이제 대응이 되는 역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죠. 역함수는 역함수라고 하지만 어쨌든 함수로서의 그거는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역함수도 사실 표현을 해보면은 이 입력이랑 출력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지 이렇게 가고 있는 일종의 함수죠. 일정한 입력을 넣으면은 항상 일정한 출력이 나오는 그런 함수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죠?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 되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 영어로는 원투원이라고 말을 하죠. 원투원인 경우에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데 원투원이 어떤 경우를 말해요? 이 역함수를 좀 지어볼게요. 원투원은 일단
하나의 출력에는 하나의 입력만 맞아야 되죠. 하나의 출력은 그거에 대응되는 입력이 딱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모든 출력은 다 대응이 되는 입력값이 있어야 되죠. 1대1 대응이라기보다는 역함수의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가능한 출력들은 모두 대응되는 입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첫 번째 조건부터 보죠. 어떤 경우가 없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1번.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출력에 와서 맞는 입력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역함수를 정의하려고 하면은 이 4에 대한 이 역함수의 결과를 우리가 정의를 못 하잖아요. 함수라는 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항상 일정하게 딱 하나의 결과만을 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역함수가 1을 가리켜야 할지 2를 가리켜야 할지 정의 내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으로 1대1 대응 중에 이런 이 1번의 그런 성질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죠. 여기에 여러 명이 와서 이렇게 달라붙으면 나는 거꾸로 가는 함수를 정의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출력에는 무조건 하나만 가서 맞아야 된다. 가 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애가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가능한 출력들이 4, 5, 6, 7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입력도 와서 맞지 않는 이런 값이 존재해도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정의역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그 화살표를 다 그어야 함수가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이 7에 대해서 역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없죠. 여기에 와서 맞는 화살표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도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조건 저기 입력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와서 맞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에 다 맞아야 되고 다 채워야 되고 그리고 어떤 값에 2개 이상이 동시에 와서 맞아도 안 된다. 그런 조건이 있겠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볼까? 우리는 행렬 A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것도 사실 이렇게 써볼게요. B라는 벡터를 만들 건데 얘는 인풋 벡터 X에 대한 함수고 실제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거예요. 벡터를 넣으면은 벡터가 튀어나오는 함수예요. 벡터를 넣으면 벡터가 튀어나오는 함수인데 그거는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정의를 내려서 이 함수는 사실 요거 하나로 표현이 되는 함수다 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 뭔가 입력 공간이 있을 거고 그냥 B라고 쓸게요. 여기에 출력 공간이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여러 개의 벡터들이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어떤 점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랭크 시오렘을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이제 널 스페이스가 있다고 했죠. 널 스페이스, 여기 입력 공간에 존재하는 널 스페이스가 있고 걔네들은 전부 0에 와서 맞는 그런 스페이스가 하나 있었고 이 가능한 모든 입력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딘가에 정착을 하게 되는 컬럼 스페이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를 n by n이라고 딱 가정을 합시다. 여기도 n 차원이고 여기도 n 차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였어요? 랭크 티오렘에 의해서 여기의 디멘션을 우리가 랭크라고 불렀죠. 이 A라는 행렬의 랭크랑 이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
이거 두 개의 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n으로 유지가 된다. 가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만약에 널 스페이스가 쪼그라들면은 컬럼 스페이스는 여기를 가득 채우게 되죠. 널 스페이스가 만약에 다 쪼그라들어서 딱 하나의 벡터만 가지고 있어요. 오로지 0이 0만 가서 맞아. 만약에 A의 널 스페이스가 차원이 0차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컬럼 스페이스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모든 입력은 그대로 여기 가서 맞는 거죠. 이 전체를 다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풀 랭크라고 하죠. 컬럼 스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디멘션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풀 랭크가 돼요. 랭크가 n이 되고 여기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0이 되니까 얘는 풀 랭크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널 스페이스가 쪼그라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널 스페이스가 커지면 컬럼 스페이스가 줄어드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출발이에요. 그래서 결국 역행렬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 함수의 역함수가 되죠. 이렇게 정의를 내린 함수의 역함수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x를 넣어서 a를 곱해서 b라는 결과가 얻어지는데 이 b라는 벡터에다가 a의 역행렬을 곱하면은 x가 얻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함수의 역함수가 사실은 역행렬이에요.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사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랑 동일해요. 원투원이어야 돼요. 원투원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시오렘입니다. 구구절절 엄청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다 하나로 통해요. 원투원이라는 거를 되게 다양하게 설명을 할 뿐이에요. 네. 하나씩 볼게요. A라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다. 라는 말은 사실 뭐냐면은 뭐가 좋을까? 원투원 여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x에서 x가 주어졌을 때 그 x 앞에다가 a라는 행렬을 곱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함수, 그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원투원이다. 그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행렬 a가 인버터블하다. 행렬 a가 인버터블하다는 말은 이 a를 이용한 그 벡터의 변환이 사실은 원투원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이랑 동일합니다. 우리 요거는 안 배웠어요. 요것도 안 배웠고요. 요것도 사실은 안 배웠는데 아니다. 요것도 설명할 수 있어. 네. 또 이 원투원을 만족하려면은 사실은 이게 원투원이 되려면 어떤 경우가 돼야 되냐면은 요게 돼야 돼요. 풀랭크가 돼야 돼요. 왜 그래요? 널 스페이스가 만약에 이 컬럼 스페이스 다시 지울게요.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 0차원이 아니라 널 스페이스가 이렇게 존재한다 쳐요. 널 스페이스가 이렇게 존재해. 널 스페이스가 다 0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0에 대한 역함수를 정의를 못해요. 여기에 속하는 여러 벡터가 다 여기에 와서 갖다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 말은 곧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널 스페이스는 찌부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빵이 돼야 됩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는 나와 있나? 요 다음에 나와 있나? 뭐 여기서 설명을 해봅시다. 그럼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빵이 된다는 말은 곧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 즉 랭크가 n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곧 풀 랭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는 뭘 볼까요? 여기 H를 한번 볼까요? A의 컬럼들이
Rn을 스팬해야 된다. A의 컬럼들이 Rn을 스팬을 해야 된다. 그럼 A에 들어가 있는 N개의 컬럼 벡터가 있는데 얘네들이 Rn을 스팬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N차원 공간 전부를 한 번에 다 스팬을 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N개의 컬럼 벡터들은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겠죠. 왜냐면 N개만 가지고 N차원을 스팬을 해야 되니까 얘네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애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A의 컬럼들은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 네. 그 말은 곧 이렇게도 정리가 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A의 컬럼들이 Rn을 형성하는 베이시스가 될 수 있다. 베이시스 뭐였어요? 스팬을 하는 애들 중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A의 컬럼들은 당연히 Rn을 스팬할 수 있고 각각이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니까 Rn에 대한 베이시스다라고 얘기를 해도 맞는 말이죠. 그 말은 곧 A의 컬럼 스페이스가 얘다. 그거랑도 같은 말이죠. 디멘션이 n이다. 이 말도 같은 말이죠. 랭크가 n이다. 이거는 그냥 동일한 말이죠. 널 스페이스가 쪼그라들어야 된다. 0 벡터만 들어있다. 그래서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0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러면 컬럼 스페이스는 Rn을 다 형성한다. 그래서 랭크는 n이고 그때 풀랭크다. 널 스페이스는 0밖에 없다.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올라야 했던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별 얘기 없죠. 별 얘기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개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그것들,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 뭐 스팬이 어쩌고 저쩌고, 디멘션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온 게 다 여기로 오기 위한 거였어요. 네. 다 같은 말입니다. 아, 과제가 나왔죠, 여러분들? 과제가 나왔어요. 과제를 올렸습니다. 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이번에는 그 손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지난번 정도로 있고 true, false 문제가 조금 나왔어요. 어떤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맞추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 참 물어보기 좋겠죠. 이런 인버스 매트릭스의 어떤 조건들을 참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들도 아마도 숙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갈게요.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데리고 온 이유는 이제 여기서 또 나와요. 또 인버터블 하다는 거는 동시에 또 뭐냐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라는 말이랑도 사실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시오렘에다가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순간 행렬은 인버터블해지죠. 풀랭크가 되죠. 컬럼 스페이스가 Rn이죠. 널 스페이스는 빵이죠. 다 그냥 한 번에 다 설명이 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오늘 얘기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그래서 사실 어떤 매트릭스가 2x2면은 그냥 인버스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이제 행렬의 사이즈가 커지면은 얘가 인버터블 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그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봐서 걔가 0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지금 얘가 인버터블 한지 안 한지 얘가 풀랭크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 넣었는데 요거 페이지 수가 이상하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선형대수에서 배우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계산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할 일은 없어요. 뭐 역행렬을 구하고 랭크 구하고 이런 거는 다 이미 파이썬, C,
뭐 매트랩 이런 데서 다 해줘요.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프랙티컬하게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뭔가를 구현을 할 때 디터미넌트가 딱 0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빵이 되어버리는 경우는 이게 실수다 보니까 그렇게 0이라는 아주 정확한 그 정수 값이 나오는 경우가 없고, 그것보다는 막 이렇게 되게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디터미넌트가 0은 아니야. 0은 아닌데 그 값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 값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nearly singular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싱귤러한 지점은 여기잖아요. 정확히 싱귤러한 지점은 여기인데 그 0은 아니지만 거의 0이나 다름 없어지는 그런 포인트, 그거를 우리가 nearly singular라고 하고, 그러니까 항상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확인을 해서 걔가 갑자기 엄청 작은 값으로 떨어져요. 그럴 때 이제 이 매트릭스가 되게 싱귤러해지는 포인트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ill conditioned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요거는 실제로 뭐 파이썬의 numpy 같은 데서 나오기도 하는 오류 문구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코드가 막 돌아가는데 어디선가 역행렬을 구해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어. 근데 거기서 역행렬을 못 구했어. 왜? 얘가 ill conditioned 매트릭스여서 우리가 역행렬을 못 구했다 라고 오류 문구가 나오기도 해요. numpy 같은 데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행렬이 원래는 인버터블 했어야 되는데 어디가 잘못돼가지고 얘가 이제 싱귤러해졌나, 그런 것들이 이제 코드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랙티컬하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막 엄청 엄밀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실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이제 디터미넌트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ll 컨디션 내지는 이제 디터미넌트가 되게 떨어질 때, 엔지니어링 표기를 하면은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이 매트릭스가 싱귤러에 가까워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오늘 준비한 게 끝났네? 너무 쉽게 끝나버리는데?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나 약간 당황했어. 네. 30분 했네, 30분. 네, 일단 오늘 준비한 거 이거예요. 네. 끝내요. 그냥 끝낼까? 혹시 뭐 이번 기회에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아니면 그냥 빨리 끝낼게요. 다음 주 화요일이라 했어요? 잠시만요. 저 다다음 주 화요일로 올렸던 것 같은데? 그네. 저 이거 다다음 주예요. 죄송해요. 지금 바로 바꿔드릴게요. 다다음 주 화요일 11일. 잠시만요. 네, 11일입니다. 지금 수정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딱히 없으면은 그냥 끝낼까요? 잠깐만. 마지막으로 짬 난 김에 한 번만 우리 그 강의 스케줄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빨리 끝낼게요. 미안해. 좀만.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했던 이 헬프 데스크를 기점으로 해서 이 1, 2, 3주차가 좀 이제 선형대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했고,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이 두 번째 파트가 오늘 하는 것까지 오는 길이었어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중간고사까지 가는 이 여정은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은 그 고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가능하다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는 뭐 차차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이제 행렬을 여러 개의 행렬의 곱으로 쪼개는, 우리가 뭐 정수 같은 걸 소위 인수분해라고 하나요? 그 뭐 12 같은 거 있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곱으로 쪼개잖아요. 우리가 행렬도 이제 곱으로 쪼개는 일을 하는 걸 우리가 디컴포지션 내지는 팩토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몇 개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후반부에서는 크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그리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요거 두 개를 다루게 될 거다. 네, 그런 얘기를 조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형대수 내용을 사실은 다 이거 한 학기에 배워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절반 학기로 줄이다 보니까 사실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은 나중에 선형대수 좀 제대로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한 중요한 개념은 다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교재도 좋고 선형대수 그냥 오리지널 교재도 좋습니다. 네. 오늘 축제인데 빨리 끝냅시다. 여기까지 할게요.